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제가 댓글 보니까 뭐 일 많이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그 여성분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그 명절 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고생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설 연휴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진짜 팔자 넘게 출판 때문에 그 원고 마지막 정리하느라고 좀 바삐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뉴욕 시장은 뭐 이렇다 할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금요일 날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런 긴 연휴를 끝내고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시장은 뭐 출발부터 상승 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건데 코스피에서 7,258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988억, 거의 8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긴 설 연휴 동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해소됐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9만 원서부터 밟아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이렇게 뭐 부담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오늘 84,200원에 끝났으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3%가 넘게 그렇게 그 대형주가 상승을 했으니까 강한 상승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일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양시장 모두 코스피에서도 3,46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1,519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됐고 오늘 환율은 1,101원 60전,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5원 40전 강해졌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뭐 기관들은 오늘은 또 그 와중에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2,452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설 연휴 전에 혼자서 굉장히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는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의외로 코스닥에서 한 7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다시 3,100의 중간선인 3,147포인트에 끝나서 코스피는 1.5%, 또 코스닥은 1.83% 이렇게 상승했고 제가 이거 찍기 전에 본 걸로는 아시아 시장도 상해, 뭐 대만, 일본 지진이 났는데도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아시아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 동안에 있었던 큰 이슈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파급, 이런 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LG화학,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된 그 회사와 SK 이노베이션하고의 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죠. 이게 ITC에서 최종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LG 쪽에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에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폭스바겐,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폭스바겐하고 포드 일부 차량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4년 동안, 폭스바겐이 2년, 포드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유예 조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건 뭐 10년이니까 이거 유예 조치 지나면
뭐 끄시고 또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전지 회사를 찾아야 되니까 뭐 이건 유예 조치 해줘봤자 뭐 그렇게 큰 혜택을 준 건 아니에요. 당장 미국에서 라인이 쓰는 것만 막아놓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SK 그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지아에 고용 창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대적으로 조지아는 그 플로리다 위에 있는 주 아니에요. 이게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이번에 많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서 강력히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서 이게 이제 그 ITC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줘도 한 가지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60일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렇게 SK가 쫓겨나가면 우리 공장 짓다마니 이걸 해결해 달라.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는 좀 어려울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직접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미국은 뭐 공화민주 어느 당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은 뭐 계속됩니다. 그 방법이나 형태가 좀 다를 뿐인데 바이든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중국을 공격하는 주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국의 배터리 업체 두 군데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거를 뭐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양사가 이걸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두 회사의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LG 쪽에서는 자 이제 니네 패했으니까 3조 내라. 3조 페널티 3조를 요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SK는 뭐 계열사 지분으로 뭐 납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들려요. 너무 간극이 크죠. 그런데 뭐 어쨌든간 이게 싸움이 계속되면 LG도 별로 좋을 거 없어요. LG도 뭐 지금 싸울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는 18일 날 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두 회사의 CEO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한 4% 이상 뭐 중간엔 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4% 정도 빠지고선 멈췄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예상보다 좀 선전한 거 아니냐? 나온 뉴스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본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지진이 다시 났잖아요. 그게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여진이라 그러는데 뭐 지구의 나이는 엄청나니까 여진도 우린 10년이 한참 지났지만 그 여진이라 그래요. 그 과정에서 그 근처에 있는 일본 정유회사 하나가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좀 반사 이익을 봐서 오늘 주가에도 반영됐는데 아시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정유 회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더 깊게 빠졌을 텐데 그게 이제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SK 이노베이션은 이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피곤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예측 못한 일도 아니고 예측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막 쫓아내려가서 SK 이노베이션을 막 팔아버린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에도 이 두 회사가 제정신 차려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합의하죠.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좀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곧 정리가 되면 원석 회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좀 파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지난 금요일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2%에 도달했어요. 높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생겼어요. 완전히 가시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연준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 이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아직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못 삼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압박에 대한 잡음은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거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17일 날 내일 모레 FOMC 회의 내용이 또 발표되니까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뉘앙스가 어떤지 우리가 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진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 그 금리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될 문제고 또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이 다시 이제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뭐 방사능 그 오염된 물이 뭐 넘쳐났대서 어때서 뭐 얘기는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주변의 어떤 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일이 이웃나라에 있으면 안 되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진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이 5,200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이 또 미국이나 캐나다 금융기관이 이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상품으로 구성하려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처럼 자기네들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몇 년 전에 그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뭐 어떤 것이냐 해갖고 뭐 그 방송에서 밤샘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그 이거 사기다 암호화폐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그 과학적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를 설명하는 분이 굉장히 무안했던 그런 모습도 떠오르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가격이 1,000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5배가 넘어 5배 반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이게 우리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상장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자꾸 이거 투자를 한다. 또 이런 게 관련 ETF가 구성되면 우리도 이제 투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종이에다가 그린색 잉크로 이렇게 인쇄기 돌려갖고 100불을 주면서 이건 100불의 밸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정보라서 믿을 수가 있고 암호화폐는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 보면 전 인류가 밸류를 인정하면 그게 밸류가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리버럴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이걸 접할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상품들이 구성이 될지 그것도 이제 계속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이 뉴욕 시장의 IPO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뉴욕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는 쿠팡 LCC. 그 LCC는 뭐 우리는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주식회사 쿠팡이에요.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쿠팡. 그 회사가 쿠팡 LCC가 그 쿠팡의 100% 주주예요.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거를 이제 상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뭐 밸류를 블룸버그는 이게 500억 달러 정도 받아가 급기야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블룸버그는 처음에 이게 한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봤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500억 달러 밸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55조가 넘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우리나라 상장을 안 하고 걸로 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냐. 큰 물에 놀겠다. 거기는 좋다. 뭐 그래서 뭐 간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그 주식에 대한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쿠팡이 IPO를 하게 되면 A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A 주식이 있으니까 B 주식이 있겠죠. B 주식은 뭐냐면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B 주식이에요. 근데 A 주식이 의결권이 한 표라면 B 주식은 29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하면 기존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하나니까 의결권이 그러다 한 주당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경영권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29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9배 아닙니까? A 주식에 B 주식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을 끌어들일 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프로모터스 프리미엄, 이거를 이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창업자 이득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창업자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놓고 뭐 하면서 이거 막 창업을 해서 어느 순간 기업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주식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주당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창업 당시에 그런 많은 위험을 안고 감수한 그런 창업자 이득, 프로모터스 프리미엄을 인정하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얘기된 적 많아요. 국회에서도 이거 비슷한 법을 뭐 통과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한 지가 제 기억으로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뭐 요새 보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막 이런 얘기 우리나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우리나라도 그런 진짜 대대적인 거대한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표 계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간 근데 이제 이 쿠팡이 이 IPO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9표예요. 그러니까 B 주식에 대한 차등 경영권이 29배라는 거에 대한 거를 미국 뉴욕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는 프로모터스 프리미엄을 인정받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과하다. 한번 15배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러면 이게 또 허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IPO를 위한 신고서가 접수되는 뉴스가 전해지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열리니까 뭐 관련 주식이 상장했어요. 여러분 알지만 뭐 포장 회사 막 상한가 치고 보니까 외국인들도 막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시장이 참 재밌죠. 그래서 쿠팡이 IPO 서류를 접수하니까 한국에 있는 포장지 회사가 올라요. 그리고 뭐 이커머스 뭐 관련돼서 그런 회사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도 이커머스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오늘 좀 강하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뭐 네이버 5.1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또 제가 이제 손특집으로 해준데 새로 넣었던 이마트도 오늘 그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이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뭐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인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밸류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질구레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연휴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것들이 오는 시장에 미친 영향 이런 거는 대충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 특집을 보시고 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너무 제가 겁먹게 해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그 얘기 뭐냐? 시장이 작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100만 게이미 채널에는 투자 경험이 비교적 짧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게 시장이 해가 바뀌니까 해만 바뀌었지 똑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 같은 흐름으로 시장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심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시장의 변화, 이게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리면 겨울에 어떤 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밤사이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세상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주식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주식시장의 변화가 우리한테 뭐 예고를 하고 봄에서 늦은 봄, 뭐 초여름, 여름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밤사이에 온 눈처럼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딱 왔을 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당혹스러움은 뭐냐 하면 제가 늘 표현하는 멘탈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뭐냐? 그 다음에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매매 엉뚱한 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주식이 계좌에 돈 하나도 없이 주식만 꽉 들어차 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현금을 한 20-30% 범위 내에서 좀 한쪽에 만들어 놓으면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느긋하게 이걸 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익절을 하냐 손절을 하냐 손절 난 것도 있고 익절 난 것도 있는데 뭘 팔아서 돈을 만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인데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아니에요. 뭐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반반 우리 뭐 통닭시킬 때 하는 말로 익절 반 손절 반 해서 현금 만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할 텐데 그때 좀 올라간다고 작년처럼 그냥 이거 놔두면 계속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상향 하더라도 중간에 아주 진짜 무섭게 내리 꽂았다가 끌어올렸다 이거를 반복하니 그렇게 올라갈 때 일부 좀 돈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뭐 오늘 그냥 다 팔아서 30%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의 생각을 현금 포트 생각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일부 좀 팔아서 그럼 그게 뭐 더 가면 제가 말씀드린 더 가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더 가는 것 때문에 현금을 안 만들어 놓는 것보단 일부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썸네일에 써드리는 그런 주식들은 찰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근데 부침이 심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카오가 작년에 더블 났어요. 뭐 일찍 사신 분 더 났지만 근데 지금 50만 원인데 얘가 더블 나려면 100만 원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20몇만 원에서 40몇만 원 가는 거하고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하고 스토리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으면 또 시장을 옳게 못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매일 만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시각에서 좀 보고 그런 쪽에서 산업군도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 그래서 휴일이니까
내일은 또 우리끼리 모여서 또 시장을 봐야 되는데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